오늘은 두문지의 두문불출의 뜻과 이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1392년에 조선이 개국할 때 고려를 섬기던 그 충신들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모든 영화와 명예를 버리고 경기도에 있는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산에서 나무를 캐어 연명하면서 끝까지 고려에 충성할 것을 맹세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에서는 개국 이후에 그 두문동이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회유책을 쓰고 관직을 준다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들을 끌어안으려 했지만은 두문동 사람들은 과거 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려는 그 의미도 있었지만은 충절 높은 고려 유신들을 끌어안기 위한 대책으로 과거 시험을 실시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문과에 이어서 무과도 치렀지만은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 없었고 국학에 머물러 있던 그 태학생들도 보따리를 싸서 두문동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문인들은 서두문동이라는 데서 살았고 무인들은 동두문동에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산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자급자족을 했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특사를 파견했지만은 우리들을 이대로 놓아두시오. 소리내지 않고 살겠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이방원을 비롯한 정도전, 남원, 조준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들이 조정을 우습게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이렇게 태조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하, 새 조정으로서는 그들에게 할 만큼 했습니다. 더는 두고 볼 일이 없사오니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하고 남원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단의 조치라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을 없애야 나라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라는 말이요. 그러하옵니다. 그러니까 조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예로부터 충의 지사는 함부로 다루지 아니했나이다. 죽여서는 아니되옵니다. 조준이 반대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방원이 한마디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을 봐주겠다는 말이요. 그들이 있는 한 나라에 온갖 유언비어가 퍼져가지고 백성들을 회유하는데 짐이 될 뿐이요. 이번에 그들을 없애버려야 하오. 이방원의 얘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정도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이요. 화근의 뿌리는 일찌감치 캐버리는 것이 상책이요. 전하의 뜻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신민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니 역적이나 다를 바 없어. 그냥 두는 나라법은 없소이다. 하지만 신중해야 하오. 그들을 죽였다가 아직 추스르지 못한 민심을 크게 잃으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요. 조준이 계속해서 신중론을 펴게 됩니다. 갑론을 박으하자 태조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다시 묻습니다. 삼봉, 그들을 죽여야 할 까닭을 말해보. 전하, 그들은 전하에게 반기를 든 역도들이옵니다. 역도들을 살려둔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하옵고 그들을 중심으로 고려 복원운동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동요하는 날에는 호비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옵니다. 화근의 뿌리를 캐어 버리옵소서. 이렇게 정도전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준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전하,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라면 무엇을 말하는가? 태조가 말합니다.
그러자 조준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두문동에 불을 지르겠다고 미리 통보를 하시옵소서. 그때 불길을 피해서 살아나오는 자들을 끌어안으소서. 이 말을 들은 태조 이성계는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한편 조정에서 불을 지르겠다는 통보를 받은 그 두문동의 선비들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성균관 학관으로 있던 황희가 있었는데 인물이 훌륭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황희는 두문동을 떠나서 새 조정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로 합니다. 그러자 황희는 나 혼자만 출사를 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선비들의 이야기가 충절은 우리만으로 충분하오. 황학관은 세상에 나가 백성들의 이웃이 되시오. 만국의 백성들이 의지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할 때요. 황학관이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오. 그러니까 만국의 백성들이 의지할 데 없이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을 때 황학관은 나가서 백성들을 위모하고 백성들을 끌어안고 백성들이 아픔을 달래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황희는 출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이때에 황희는 미리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중보라든지 우헌이라든지 허옹, 허기 등 그 72명의 선비를 비롯해서 김진문, 고천우 등 10여 명도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러고요. 당시 태학생으로 성균관의 그 진사나 생원 등이 69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모두 죽었고 무관으로 48명이 있었는데 끝까지 항거하다가 죽었다. 두문동에서 오리쯤 떨어진 곳에 궁녀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궁녀들이 의롭게 죽었다고 합니다. 인원수를 모두 합해보니까 199명 정도 되었고 궁녀를 합하면 200명도 훨씬 넘는 숫자였다. 기록이 빠진 것을 감안하면 이 외의 숫자도 꽤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두문동이 아닌 벼슬을 하지 않고 의를 지켰던 숨은 선비들이 수없이 많았던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문동에 있었던 황희는 조선왕조 초기에 벼슬을 했다. 이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 모근 이색이나 야은 길제 등은 조선왕조에서 벼슬을 하지 않았던 선비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 시대에 이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표절사를 세워가지고 배향을 했다. 이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두문불출한다. 이런 이야기를 곧잘 쓰는데 이 고사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한 후에 두문동에서 많은 고려 유신들이 새 조정에 출사하지 않고 저항을 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데서 나온 고사성어가 두문지의 두문불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두문지의와 두문불출에 대한 고사성어를 살펴봤습니다.